국민의힘은 지금 제대로 된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한동훈 똥 치우고 이준석 똥 치우면 반은 승리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반갑습니다. 김영희TV입니다. 자, 이준석이 말이죠. 당원 징계 받았을 때 가처분 신청 내고 참으로 지저분한 판을 만들었었는데요. 아마 이 김종혁도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자, 당을 흔드는 말, 당을 살리는 선택, 국민의힘이 지금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답을 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참 요즘 국민의힘을 바라보는 당원들 그리고 지지자들 감정은요, 단순한 불만을 넘어가지고 불안과 피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밖에서는 민주당과 이재명 이 연일 프레임과 공세를 퍼붓고 있는데 정작 안에서는 똘똘 뭉쳐가지고 싸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로 칼을 겨누고 있습니다. 내부 총질이다라고 하죠. 이재명 정권 심판의 조건이 서서히 무르익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 시점에 국민의힘이 또다시 외부로 공격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언어와 태도로 뉴스의 중심에 서고 있습니다. 정당의 위기는요, 선거에서만 찾아오지 않습니다. 더 치명적인 위기는요, 스스로 방향을 잃을 때 시작되는 겁니다. 누구와 싸워야 하는지,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그것에 대한 최소한의 합의도 없이 무너질 때 정당은 내부의 소모전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겪는 혼란은요, 정책 노선의 차이다라기보다는 정체성, 규율, 혼선에서 비롯된 겁니다. 민주당 보십시오. 무슨 일이 있어도 똘똘 뭉치지 않습니까? 정당 민주주의 좋다마는 민주당을 보면서 느끼는 것 하나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민주당의 실책이 아니라 국민의힘 내부에서 쏟아지는 말과 행동이 먼저 국민의 시선을 돌려 세우고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이준석이 내용 일으킬 때 국민의힘에게 정말 침 뱉는 사람도 많았고요. 등 돌리는 당원들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짓거리를 또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요,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김종혁에 대해서 당원권 정지 2년이라는 중징계를 윤리위원회에 권고했습니다. 이건 사실상 정치 인생 끝났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이 결정이 하루아침에 내려진 감정적 판단이냐? 아니다라는 거죠. 당원들도 그렇고요. 많은 국민들도 그렇고요. 1년 이상 참아왔다라는 겁니다. 감사위는요, 특정 계파 유불리 따지기 전에 반복적으로 이어진 이 김종혁의 언행이 당의 기본 질서와 당성을 훼손했는지에 대해서 그 기준을 삼고 판단했다라는 거죠. 그 결과가 뭐냐?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선을 넘었다라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즉당히라는 게 있는데 이 김종혁이라는 사람은 그냥 즉당히를 넘었다라는 거죠. 과하다라기보다는 어떤 비판을 할 때 건강한 비판이 아닙니다. 비난을 위한 비판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겁니다. 자, 여론은 좀 갈리고 있죠. 일부는 계파 갈등의 연장선이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조중동이 그렇게 헤라 디아 신나서 그렇게 해석하고 있고요. 또 다른 일부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과도한 징계다라고도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 사안을요, 감정과 진영의 논리로만 소비를 해버리면 본질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질문은요, 한 인물의 거치가 아닙니다. 이게 국민의힘에 남아있다 아니다 꺼져 이런 게 아니다라는 거죠. 국민의힘이 앞으로 어떤 정당으로 남을 것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내부 분열에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어디까지 허용하고 어디까지 선을 그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진 겁니다. 자, 정당은요, 다양한 목소리를 품을 수 있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가요, 당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당원과 지지층을 조롱한다? 될래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내부에서 총질하는 걸 촉받아서 외부에서 당을 공격하는 무기로 사용된다라고 하면요, 이거는 더 이상 건강한 비판이 아니다라는 거죠. 뿌락지다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지금 국민의힘은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겁니다. 내부의 언어를 정리하고 당성을 회복할 것인가, 아니면 끝없는 내용 속에서 스스로를 소모할 것인가 라는 겁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요, 특정 인물에 대한 공격을 하기 위한 거 아닙니다. 왜 이런 징계가 불가피했는지, 그 과정에서 드러난 국민의힘의 구조적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사태를 계기로요, 국민의힘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조금 독한 버전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멤버십 가입은 영상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댓글 한 줄과 좋아요 클릭 한 번이요, 이 막힌 알고리즘을 뚫어주는 강력한 무기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클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멤버십 가입도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비판이 아니라 자해가 된 언어는요, 과감히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제가 최근에 토론 이런 배틀 이런 것에 좀 다녀와 봤는데요. 요즘에 2030들 너무 대단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리 행진을 보면요, 정말 이들이 있어서 미래가 그래도 희망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토론을 하면서 진짜 건강한 토론이 무엇인지, 그리고 악의적인 내용을 담고 비난을 위한 토론을 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구별이 되던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좌파들의 성향이 이 밟고 올라서고 남을 끌어내리고 이런 것들이 몸에 있다 보니까 말들이 참 독하게 나온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김종혁을 보면 우파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라고 저는 안 보이더라고요. 이 좌파들의 언어가 몸에 장착되어 있는 사람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김종혁 스스로를 비판적 보수다라고 부르지만요, 저는 아니다라고 봅니다. 비판적 보수라는 개념 자체는 사실상 문제될 게 없습니다. 오히려 보수 정당은 사실상 건강하게 유지되기 위해서 내부 비판, 토론이 필수적이죠.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누구를 향해 가지고 비판이 이루어졌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당무 감사가요, 징계 사유로 명시한 건 추상적인 평가 아닙니다. 구체적인 발언과 반복성이다라는 거죠. 김종혁은요, 라디오, 유튜브 이런데 외부 채널, 그러니까 이 좌파들이 좋아하는 방송, 이 꺼리를 좋아하는 방송에 나가가지고 국민의 힘을 두고요, 마구마구 씹어 제꼈습니다. 당원의 한 사람이다라고 말하기도 참 이렇게 민망할 정도의 말을 씹어댔죠. 뭐라고 했냐? 파시스트 체제 같다. 그리고 북한 노동당과 다를 바 없다라는 표현을 여러 차례 사용했습니다. 미친 것 같죠? 북한 노동당과 다를 바 없다라는 건 민주당을 향해서 해도 모자랄 판에 국민의힘을 향했다. 이해 불가죠. 이거는요, 특정 정책이나 지도부의 판단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정당 전체를 극단주의 집단으로 규정하는 발언인 겁니다. 이러한 언어는요, 이 민주당이나 정치적 반대 진영이 사용할 때는 정치적 공세로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만, 당 내부의 인사가 이런 동일한 표현을 사용했다라는 건 사실상 자해 행위죠. 국민의힘의 당원으로서, 그리고 당직을 맡고 있고 당협을 운영하고 있는 당협위원장으로서 당 자체를 파시스트 체제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정치적 자해입니다. 당의 정통성과 존재 이유를요, 스스로 부정하는 겁니다. 이런 비판은요, 분열로 변질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요, 당원들을 향해 가지고 굉장한 비판 발언을 했는데요, 망상에 빠진 정신질환자다라고 당원들을 비유했습니다. 물론 한파가 아닌 당원들, 그러니까 윤 어게인을 외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키고자 했던 그 자유에 대해서 지키고자 하는 당원들을 이렇게 망상에 빠진 정신질환자, 부정선거에 대해서 언급하면 정신질환자 이렇게 분류를 해버렸고, 어떤 때는요, 특정 종교의 사이비 교주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입당한 집단이다라는 표현까지도 공개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이게 단순한 말실수냐? 아니죠. 감정적인 표현을 담고요, 그냥 뭐라고 해야 하나, 선을 넘었다라고 해야 되겠죠. 정당을 지탱하는 당원 기반 전체를 모욕한 행위입니다. 자, 정당은요, 당원이 있어야 존재를 하는 겁니다. 당원을 조롱하고 비웃으면서 당내 민주주의를 말한다? 그건 논리적으로 성립될 수가 없는 거죠. 또 장동혁 대표를 향해 가지고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영혼을 팔았다, 줄다리기 정치를 한다, 양다리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도 정책 비판이 아니라 그냥 장동혁이라는 사람 자체가 싫어가지고 그냥 인격 모독을 하는 거에 가깝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거죠. 문제 제기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은 내부 절차와 공개된 토론 구조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외부 방송, 유튜브
이런 확성기를 통해 가지고 지도부를 공격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한동훈의 당원 게시판 논란을 보면 어떻습니까?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가족들이 아이디를 끌어가지고 비난을 쏟아냈고, 그것을 어떻게 언론사로 이동을 시켜가지고 그게 마치 당심인 것처럼 언론을 만들고 그것을 가지고 윤석열 정부를 흔들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김종혁도 이러한 방식이다라는 거죠. 당 내에서 건강한 비판을 하면서 이 본인의 이야기를 전달을 해야 됨에도 어떤 방식을 취했냐? 그 외부의 스피커를 통해 가지고 당을 흔드는 것을 선택했다라는 거죠. 이거는 내부 비판자가 아니라 이 관전자죠. 그리고 분열의 촉매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당무감사위가요, 이번 사안을 누적된 행위다라고 판단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보수가 어려울수록 내부 결속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 조건이 되죠. 똘똘 뭉쳐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살아남아야 되는 상황이죠. 지금 이재명 정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분열은 쥐약인 겁니다. 그런데 김종혁의 언행은 일관되게 결속이 아니라 균열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작용해 왔다라는 거죠. 자, 이번 중징계 권고는요, 보수를 억누르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죠. 그러니까 제대로 이 환불을 걷어내겠다라는 겁니다. 국민의힘이요, 정당으로서 최소한의 규율과 책임을 회복하겠다라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당을 부정하고 당원을 조롱하고 지도부를 외부에서 공격하는 이 행위를 비판으로 포장하는 시대는 이미 끝났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준석을 한번 겪어봤지 않습니까? 이준석 계속 들고 있다가 당원들 어떻게 됐습니까? 헛떡 뒤집어져가지고 진짜 막 심장병이 걸릴 정도였죠. 이준석 딱 떠나고 나니까 한 10년 막힌 게 훅 뚫리는 그런 느낌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한번 학습을 했으면 두 번은 없어야 되는 거죠. 자, 지금 국민의힘이 해야 될 일은 분명합니다. 싸움의 전장을 재설정해야 되는 겁니다. 거리의 구호와 내부의 소모전으로 머무를 여유가 없습니다. 상대는 이재명이다라는 거죠. 거리의 구호, 그 전장을요, 제도권 안으로 들고 와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부의 규칙과 전략, 그리고 선거 준비로 옮겨내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 해법은요, 지금 거리에서 외치고 있는 2030을요, 현실적인 정치로 진입시켜야 하는 겁니다. 제도권 안으로 들고 들어와서 그 목소리를 키워야 되는 거죠. 국회의원만 바라보는 정치에서 벗어나서요, 기초의원부터 제도권으로 진입해가지고 성과를 축적하는 방식으로 지금 키워내야 되는 겁니다. 국민의힘이요, 지금 장동혁이나 김민수 최고위가요,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데 어려움이 있는 건 뭐냐면 이들을 지지하는 지지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에 범문재인파, 그러니까 김무성계, 유승민계에서 이준석 계까지, 거기에 보태진 한동훈 계파까지, 지금 국민의힘이요, 그들의 정치 세력으로 그냥 난장판이 되어 있는 겁니다. 진짜 풀뿌리 민주주의를 키워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자유를 외치고 투쟁하고 있는 젊은 2030을요, 제도권 안으로 유입시켜야 되는 겁니다. 국민들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결과를 보여주는 정치만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라는 거죠. 공천 기준도 명확히 해야 되고요. 말보다 결과, 책임을 중시하는 문화를 자리 잡게 해야 되는 겁니다. 내부를 흔들면서 자기 부각시키는 그런 정치가 아니라 외부와 싸울 수 있는 정당으로 체질을 바꾸는 작업이 시급하다라는 거죠. 자, 이번에 김종혁에 대한 중징계 권고는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우리 출발선이 되는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이요, 어떤 정당으로 남을 것인지에 대한 선택이다라는 거죠. 분열을 키우는 말과 결별하고 당성을 회복하고 규율 위에 경쟁하는 정당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국민의힘이요, 다시 신뢰를 회복하려고 하면요, 내부를 흔드는 정치부터 싹 정리를 해야 된다. 말이 어렵죠. 그냥 쉽게 한동훈 똥찌끄레기들 치우고 이준석 똥찌끄레기들 치워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야만 밖을 향해서 제대로 싸울 수 있는 겁니다. 정당은 소음의 크기, 그러니까 내가 잘 찌부리고 내가 어디 조중동에 나가서 얼굴 좀 팔고 이런 게 아니라 책임의 깊이로 평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김종혁뿐만 아니라 지금 김용태, 이것도 문제인데요. 자, 이준석 찌꺼레기들이 당에 남아가지고 대선 기간 때부터 지금까지 자기 아젠다가 없다 보니까 다른 사람 하나 긁어내야 되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 가지고 계속 절연해야 된다,
당에서 사과를 해야 된다 이 말밖에 못하고 있는 겁니다. 김용태가 들고 나온 말이 또 뭐냐면 절연 이제는 사과를 해야 된다라는데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64%가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한다라고 응답을 했다. 그걸 들고 와가지고 윤석열 대통령과 절연을 하든 계엄에 대한 사과를 하든 입장을 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맨날 참나 똑같은 말하고 있는데 또 한다는 말이 특히 1월 21일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심 선고일 전후로 메시지 발표를 해야 된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김용태는요 대선 때 이재명을 상대로 싸우지 않고 맨날 첫날 사과하라라고 하다가 대선 말아먹었습니다. 청년팔이 초선팔이 정말 지겹습니다. 일단은 이런 것들 다음에 공천 없다라는 건 당연하게 가야 되는 거고요. 계속 까불면요 당원들이 정치후원금 사용처 이거 징계 천원 넣어가지고 이 김용태가 청담동 미용실에서 사용한 수백만 원에 대해서 밝히라라고 이거부터 탄핵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부산 지역의 한 초선 의원은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혐의가 인정된다라고 해서 국민의힘이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건 참으로 위험한 발상이다라고 반대를 했다라고 합니다. 초선이라고 다 엉망진창은 아니고요. 그냥 이준석 똥 묻은 것들만 엉망진창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제대로 된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한동훈 똥 치우고 이준석 똥 치우면 반은 승리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윤 어게인은요 우리가 되찾기 위한 싸움을 하기 위한 각오다라는 거죠. 자랑스러운 이름입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립다 윤석열. 김영희 TV였습니다.